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오늘은 소소경제 시간인데요. 늘 유익한 정보를 주십니다. 경제 매니저님,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도너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돈이 점점 없어집니다. 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굉장히 속상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은퇴 이후에도 좀 당당하게 내 지갑을 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노이, 몇만 원이지? 하노이. 아유, 행복한 집이 나왔네요. 저거 되게 재밌는데. 7이다. 안 가도 되긴 하지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부동산을 열 많이 하나 파리 사놔야 돼. 파리 살래? 여기 와, 뉴욕이다. 뉴욕 있는데. 나 여기다 건물 세울 수 있겠다. 미넨이나 호텔 세워야지. 뉴욕에 짠. 난 건물을 이제 지으면 얼마나 호텔 행복할까요? 근데 35만 나는 원밖에 이제 안 해요. 호텔 부자가 됐어. 저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저럴 수 부자야. 연우야. 왜? 근데 큰일 났어. 왜? 엄마, 돈이 1,000원밖에 안 남았어. 전 재산이 1,000원이야. 응. 어떡하지? 그래, 안 사면 되잖아. 엄마는 이렇게 땅이 많으니까 아니 일단 안 연우가 매달이 아니라 10분마다 한 번씩 10분은 좀 10분마다 한 번씩 엄마한테 5,000원씩 주는 거 어때? 이걸 너 다 네 땅으로 10분? 하게 해줄게. 그냥 10분 좀 너무하지 않아? 그렇게 엄마한테 10분에 한 번씩 5,000원씩 주는 거 어때? 똑똑한데요. 이 땅을 담보로 해가지고. 너 혹시 영모기지론 몰라? 네. 지금 너무 몰라? 어린 아이에게. 네. 그러게 말해요. 몰래 그럴 리가. 이스티 네, 오늘 소소경제의 주제는 역모기지론이거든요. 네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도 어렵고요. 역모기지론. 네네네. 의미가 뭔가요? 영모기지로는 한 번쯤은 우리가 이야기는 좀 들어보신 적은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요. 네. 먼저 영모기지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연금이라는 이야기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먼저 그 주택 연금이라고 불리는 영모기지로는 우리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다라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평생 생활 자금을 빌려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네. 벌써 미국이라든가 뭐 영국, 프랑스 등의 경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가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04년도에 그 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된 이후로부터 네. 이제 이 제도에 대해서 지금 알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사실 받고 그걸 갚아나가고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 것이 이제 평생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면 유리할까요, 이게? 이 제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우리 소득이 끊기거나 네. 아니면 없어지거나 그리고 내가 은퇴에 쓸 현금이 넉넉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우리가 노후 재테크로 가장 많이 선호했던 게 바로 부동산 그렇죠. 쪽으로 많이들 하셨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집 한 채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 현금 자산에 대한 준비보다는 네. 집 마련에 많이들 신경을 쓰시게 되었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막상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은퇴 자산으로 활용할 자금들이 많이 부족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자녀한테 조금 의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하시기보다는 네. 우리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은행에 맡기시고 평생 연금으로 받는 네. 이 제도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네.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제도를 활용하시다가 우리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만기 시에 돌아가시게 되면 뭐 대출금과 여기에 이자까지 이제 한 번에 상환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내게 이게 상환이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렇다면 은행에다가 주택 처분권을 넘기게 되면 네. 우리가 은퇴 자산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은퇴 후에 뭐 소소한 일거리를 찾아가지고 내가
용돈을 마련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이렇게 영모기지론에 의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자격 조건이나 가입 조건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나요? 우리나라 영모기지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택금융공사하고 은행권에서 지금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네. 먼저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먼저 이용 자격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시고 네. 1세대 1주택에 한정해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 55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시고 또 우리 이제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 중에 한 분만 네. 55세가 넘어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주택을 신청하실 때는 주택 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일 네. 경우 우리가 신청이 가능하겠고요. 다주택의 경우에도 합산 공시 가격이 9억 이하면 네.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 배우자나 내가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반면 은행권에서 하고 있는 영모기지론의 경우에는 만 50세에서 60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가 수령할 수 있는 최대 수령 나이가 60세까지밖에 수령이 네. 안 되세요. 예. 그런데 이 2주택일 경우에도 은행은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수령 시기가 너무 짧죠. 너무 짧네요. 우리 보통은 돈이 좀 없어지는 시기가 55세 정도 이제 지나서 혹은 60대 지나서부터 돈이 없어지는데 네네네. 은행권에서 주는 영모기지로는 장점보다는 단점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네. 그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요 영모기지론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거는 언제까지 수령이 가능한가요? 부부, 배우자와 본인이 모두 사망하셨을 때까지 네, 네. 수령하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 그러다 네. 보니까 평생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근데 만약에 주택이 만약에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들어가 가지고 네. 소유권이 내게 아닐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연금 수령에서 이게 해지가 될 자동 수도 해지가 있다. 되겠네. 이런 부분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만약에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50%까지 우리가 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나머지를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두 가지의 선택 방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좋은 제도인데요. 이게 네네네. 사람이 또 살다 보면 참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네네네. 집 가격이 올라갔다든가 내려갔다든가 혹은 내가 갑자기 이사를 해야 되는 어떤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경우에도 우리가 기존에 이제 받은 이 주택에서 새로 우리가 이사간 주택으로 그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 그대로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 그래요? 모기지론 혜택을 그대로 하실 수가 있는데 단 우리가 이사를 새롭게 가는 그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지가가 9억 원 이하여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또 우리가 새로 이사 간 곳이 내가 처음 신청했었던 주택 가격보다 동일하거나 낮아야지만 그래요? 또 이제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심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연금 수령 금액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높아질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가셔서 꼭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이후에 뭔가를 진행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나이가 드신 이후부터는 관심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른 연금 상품하고는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영모기지로는 크게 이제 5가지 면에서 다른 금융상품들하고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첫 번째는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공적 보증이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낮은 대출 금리.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렴한 초기 비용. 네. 그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세제 지원이 된다라는 게 다른 금융상품들하고의 차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입자가 내가 신청한 주택에 대해서 평생 거주를 돌아가실 때까지 거주를 하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장점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게 하면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혜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일정 금액, 정해진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은퇴 준비가 안 돼 있으신 분들께서는 거주와
고정소득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네. 예, 이런 연금 형태를 조금 활용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가입 당시보다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처음 우리가 선택했을 때 금액, 정해진 금액에 변동이 없기 때문에 예, 안정적으로 또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공적 보증이 되는 겁니다. 아, 나중에 이거 보증 안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지, 그렇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주택연금, 영모기지로는 우리가 그 공적 보증이 되기 때문에 지급이 중단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은행권의 그 상품들보다 가장 큰 장점이고 차이점이 아닐까 네. 예,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대출 금리가 다른 우리 그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다. 예, 네 번째는 초기 그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그래서 뭐 등록세라든가 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비용 등이 예, 모두 면제가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꼭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영모기지론의 세제 혜택이 조금 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영모기지론을 설정하게 되면 재산세에 대해서 25%까지 네. 예, 감면이 되는 제도들도 있으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을 꼭 좀 체크하셔서 네. 영모기지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간다라면 네. 훨씬 더 우리의 은퇴 자산을 적극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역모기지론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네요. 평생 거주하고 평생 받고 공적 보증도 있고 뭐 낮은 대출 금리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데 우리 오늘 그 소속 경제 시간에서는 평생 월급 받기 이런 프로젝트로 여러 상품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역모기지론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단점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그 모든 금융상품에는 항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점만 보시고 뭔가를 하시기보다는 네. 장단점에서 정확히 조금 알아보시는 이후에 하시는 게 좋은데요. 네. 일단 영모기지로는 본인이 소유한 집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을 융통하는 제도다 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될 부분들이 주택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아까는 우리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거는 주택값이 떨어지더라도 내가 받는 금액이 네.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반대로 올라갔어. 올라갈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올라가더라도 처음 우리가 설정된 금액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안타깝네요. 때문에 예, 꼭 네. 그 부분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요. 아. 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우리가 평생 동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적게 받는 거 아닌가 미래 장기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염려를 해두신 다음에 신청을 하셔야지 속상한 마음이 생기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중도 해지 시에는 지금까지 받았었던 금액에 또 이자까지 우리가 더 얹어서 상환을 해야 되는 아, 그래요? 예, 이런 부분들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 이후에 재가입을 하시려면 3년이 지난 후에 예, 재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입 시에는 주택 가격의 1.5%의 보증 수수료를 일시 납부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커질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들도 꼭 좀 체크하신 이후에 영모기지로 주택연금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역모기지론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시점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나한테 주택 가격이 올라갈 건지 내려갈 건지 이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역자를 뺀 모기지론부터 이제 우리가 좀 사실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모기지론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모기지로는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집을 담보로 하는 대출. 그렇죠. 집을 담보해서 대출. 꾸는 거죠. 그렇죠. 네. 빌리는 거고. 네. 영모기지로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이라는 부분들로 연금을 수령하는 아, 네. 예, 이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요. 네네. 두 가지 다 모두 어떻게 보면 대출자가 들어가 있기는 하죠. 그렇죠. 하지만 영모기지론하고 모기지론의 차이는 모기지론은 내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되는 예,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영모기지론의 경우에는 내가 연금을 평생 받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 이후에 내가 받은 금액과 이자를 상환을 해야 될지
막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결정이 네, 네.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의 금융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같이 이 사회 초년생이라든가 맞벌이 아니면은 막 이제 결혼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모기지론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집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네. 은행권에서는 우리가 이 모기지론 하실 때는 최대 10년에 최소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우리가 상환할 수 있는 계획에 이런 부분들을 세울 수가 있어서 네. 내 집 마련을 하실 때는 모기지론에 대해서도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모기지라는 것이 주택이라는 뜻인 것 같고 론은 빌린다는 그렇죠. 뜻이어서 젊은 사람들은 새로 살 집을 내가 미리 은행에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사면서 돈을 갚는 거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은행에다가 담보로 주고 거기서 돈을 빼서 쓰는 이렇게 해서 연금이 되겠네요. 이게 참 잘 이용하면 정말 괜찮은 노후 대비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평생 월급 만들기 이런 주제로 제1탄 역모기지론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다음 편도 계속 연이어서 준비가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럼요. 준비하고 있죠.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은퇴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은퇴 관련된 준비에 대해서는 계속 좀 우리가 하고 있고 네. 앞으로도 좀 이렇게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릴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그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연금 제도를 좀 알아보면 좋은데요. 과거에는 연금 제도가 3층 구조였다라면 네. 지금 이제 4층 구조로 한층 높아졌네요. 한층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4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연금이 바로 국민연금. 국민연금. 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바로 1층.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 층이 바로 퇴직연금. 네. 퇴직연금은 뭐 IRP라든가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세 번째가 3층 구조가 개인연금. 네. 뭐 우리 연금보험이라든가 뭐 이런 상품들이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네. 주택연금.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준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노후 생활이 되실 거고 네. 우리가 여기에 개인연금과 주택연금을 잘 활용하신다라면 이제 여유로운 노후 생활이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주택연금,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소소경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국민연금에 국민연금.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가 뭐 이야기 한번 나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도 좀 많은 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린 퇴직연금, 그다음에 개인연금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 소소경제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또 저희가 준비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유용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층 구조로 3층이었는데 4층 하나 더 들었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잘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혹시 궁금한 사항은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답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놀러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돈월이 BFP